제339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권혁동 허가지원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권혁동 허가지원가 소관에 대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장 이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동 및 송산동 허가지원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61쪽, 467쪽입니다. 흥선동 및 송산동 허가지원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동일한 사항으로 개선 2건, 시정 1건, 총 3건이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책자 463쪽, 469쪽입니다. 허가 단속 관련 업무 일원화에 대한 행정조직 재편 검토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직 개편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 협의 공문을 보냈으며 합리적인 업무 개선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64쪽, 470쪽입니다. 직원 친절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민원 응대 품질 제고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하여 매달 청년 소통의 날 운영 및 하반기 직원 교육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응대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책자 465쪽, 472쪽입니다. 밤샘 근무 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한 야간 및 밤샘 근무 실시로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유연 근무 제도나 대체 휴무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외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동 허가지원가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권혁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조리입니다. 우리 흥선동 그리고 송산동 허가지원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행정감사 때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좀 문제가 이제 업무 분장 이제 어차피 이제 두 과장님이 계시니까 좀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죠, 과장님. 우리 흥선동 과장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전문성 결여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개발행위하거나 도로 조명 분야에서 좀 전문성이 좀 따라야 되는데 지금 타 직렬을 통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다수 민원 발생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축과나 이제 주택과에 대해 해야 될 업무를 허가지원과로 이제 업무로 내려오다 보니까 업무의 부담이 크고 우리 흥선동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뭐 토목 분야나 건축 분야나 특수 분야가 있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통으로 있다 보면은 그런 부분 전문적인 직원들이 토목직 직원이 좀 뭐 이렇게 더 있거나 그러면 보완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전에도 그 업무 분장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주차관리과가 해야 될 불법 주전차 단속에 관련된 업무도 지금 허가지원과가 업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된 거에 대한 불법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허가지원과에서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허가지원과가 모든 그 집행부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싸그리 지금 다 잡아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예하에 지금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우리 송산동 과장님. 현재. 저희는 17명 있고요. 단속원 8명 있고 저까지 해서 18명. 18명으로 모든 이 업무가 다 소진이 됩니까? 이게 더 문제되는 건 한 직원이 여러 한 예를 들면 한 6개의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확히 알고서 하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점은 그 과장님 그 요번에 좀 제안을 좀 했어요. 그 자치행정과나 뭐 기획과 쪽에다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건 제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잘 뭐 이게 만드는 취지가 시에서 좀 어떤 신속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좀 간단한 업무를 이제 허가 지원과를 통해서 이제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간단한 업무가 요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 수도 있으니까 어떤 좀 세밀하게 좀 가벼운 업무도 우리 기교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허가 지원과거든요. 허가 지원과 과 이름이 허가 지원과라고 하면 뭐 말 그대로 지금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관련된 요건을 가지고 뭐 허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로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 불편한 사항이 뭐냐? 지금 이거는 이제 과 내에서 이제 내부적 문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 관련된 문제라든가 건축물에 이제 불법 개조 건축물 관련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에 얘기를 하려고 연락을 하면 집행부는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건축가나 주택가로 연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 우리 업무 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지원과로 연락을 해라. 이게 행정이 핑퐁 게임이 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민들은 불편함을 이제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지? 근데 또 이제 업무 분장이 또 다르면 또 이걸 또 주택가로 연락을 해라, 건축가로 연락해라. 이렇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바로 이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허가 지원과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좀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직원들의 어떤 내부적인 그 업무 피로 부담은 상당히 좀 높아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좀 엄중하게 내년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그 반드시 그 거품을 좀 빼고 허가 지원과에 맞는 업무 분장을 마치고 뭐 주차 관련된 업무라든가 그리고 건축물에 관련된 업무들은 주택가나 건축가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편의성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번 그 행감 때 그 초과 근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 개선 관련된 부분이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그 식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그 본 예산에다가 그 성립을 시켰습니까?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당초에는 그냥 초과 근무면 초과 금액에 대한 것만 했는데 이제 새로 좀 바뀐 게 이제 휴일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원화 체계가 자기가 원하면 휴일을 대체 근무를 할 수 있게 좀 바뀌어가지고 제도 개선해가지고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혜택을 입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조직 개편 전이라도 지금 직원분들의 내부적인 어떤 업무의 피로도가 상당히 줄을 수 있도록 좀 복지적인 부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가장 기피하는, 가장 가기 싫은 부서가 허가지원과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왜 그럽니까? 가장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힘든데 그냥 힘든 걸로 방치해둘 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게 자연스럽고 시민들한테도 그 제대로 된 행정 편의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가부화가 걸리다 보면 결국은 오롯이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그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거품을 싹 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흥선 과장님, 그 식비 관련된 부분도 지금 본 예산을 성립을 시켰죠? 요번에? 네, 이번에 같이 송사항권역하고요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예, 올려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최소한 먹는 거 가지고 뭐 직원들이 기관제 직원들은 주고 우리는 못 먹고 이런 불편들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불편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있으면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간 근무 후에 복지 야간 근무 후에 근데 송산 3동의 지금 결과를 보면 471쪽에 개인 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이렇게 했어요. 예, 예. 그러면 개인이 원할 때는 그냥 진행을 하나요? 개인이 원하면은 이제 대체 근무를 하고요. 네. 돈으로 받고 싶으면 돈으로 받고 이렇게 두 가지 이원화돼 이제 요 새로 바뀐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혀놓은 거예요? 예, 예. 당초에는 대체 근무가 없었는데 네. 이걸 대체 근무를 인정해서 대체 근무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이제 우리 김주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대체 근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로감이 되게 많이 이제 예. 쌓였을 거다. 예, 예. 그렇게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상황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점 단점으로 봤을 때는 피로도가 쌓여서 그 다음에 근무가 제대로 될까 이런 게 이제 또 저의 하나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 뭐 한 김에 하자 이럴 수는 있지만 체력 관계상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허가 지원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두 분 과장님께서 요청을 좀 해야 될 부분이 허가 지원가다 그러면 지원이라는 게 지금 인력만 지원됐고 부서만 바뀔 뿐이지 전문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토목이라든지 건축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 중에 뭐 한 분이 있으니까 그 법령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허가를 내려면 그 법령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두 분 중에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 뭐 저희 전부서가 네. 그 본청이나 뭐 권역동이나 완벽한 뭐 직렬이나 인력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이제 보완을 해서 하는데 뭐 이제 우리 권역동이 아무래도 본청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특수 직렬이 더 들어와서 이런 뭐 검토를 할 때 좀 더 폭넓게 검토가 되면 합리적인 그 인허가를 할 수 있을 판단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러한 직렬이 와서 우리 과에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저희가 아니 굉장히 중요한 토목직이 네. 없거든요. 근데 토목 분야가 일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게 각과마다 뭐 건축가도 그 해당 직렬이 전문 직렬 다 하지는 않아요. 행정직이 뭐 그 주택 파트에서도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최대한 뭐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취지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권도 걸리고 그다음에 법적인 것도 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 허가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지침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정리를 하려면 담당자는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과연 지금 허가 지원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본청으로 들어가서 이어서 일을 잘 봐야 되는 건지 살펴보고 여기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서 인원을 보강하든지 아까 같이 토목직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하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돼야 돼요. 보완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당초에는 이게 토목직이 직원이 한 분씩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본청에도 토목직이 모자라다 보니까 네. 대체 시설직 대체로 건축직이나 지적직이 오는데 지적직하고 토목 업무는 이게 다르죠. 하는 게 예. 천차만별이거든요. 틀리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거는 인력 채용 차원에서 좀 우리가 따라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도 보완이지만 전문성이 있는 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과장님 주신 말씀처럼 토목 직원이 없으면 본청에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공부도 알지도 못하는 거를 찾아서 하려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법적인 문제. 나중에 문제가 된 거는 허가는 내줬지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좀 보완 요청을 해서 허가 지원가에 대한 합당한 업무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친절 문제는 좀 개선됐어요. 저희가 이제 매월 그 네.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네.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제 친절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대한 뭐 아시지만 시민들은 공무원이다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보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고마운 분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난번 같이 전화를 내려놓고 안 받는다. 이런 사례는 절대로 없도록 친절에 대한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뛰면 얼굴도 안 봐.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요? 쳐다보지도 않고 하시는 분이 개중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얕은 일이라고 볼 게 아니라 상대방에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친절 교육을 좀 잘해 주시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허가지원과에 관련된 업무나 분장에 관련된 부분, 힘든 부분 잘 이해가 되고요. 그 본질적인 취지가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허가지원과를 만들었냐 부분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게 뭐 복잡하게 하려고 허가지원과를 분리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더 편의를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거꾸로 지금 아까 우리 이계호 의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답변을 해주셨지만 해당 업무에 맞지 않는 직렬이 가서 그거를 응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매뉴얼상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뭐냐면 전문성 없는 얘기를 해줘갖고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타시군 도로예요. 도로부지야. 근데 그냥 관례적으로는 그냥 쓰면 돼. 근데 이거를 뭐냐면 양주시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들은 바로 다 똑같잖아. 매입하라고 그러겠지.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은 그냥 양주시에다 보냈으니까 양주시에서는 뭐냐면 그 매입하세요. 도로로 쓰시려면. 근데 양주시도 모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업무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원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목지기 해야 될 일을 지적지기 하다 보니까 지적지기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찾아와야지. 같이 갖다 줘야지. 그들 땅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게 진짜 시에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이 이제 그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소 뭐냐면 자기가 지적지기여서 내용을 잘 모르면 본청의 토목직들 선배 건축가가 됐든 다른 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쭤보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뭐 과장님들 또 바뀌셔가지고 전 과장님들 내용 전달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허가 지원과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미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뭐냐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는 당연히 격려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임의적인 판단, 전문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행정 판단으로 해서 뭐냐면 민원인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냐면 우리 과장님들이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게 전적으로 의정부 시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 김지호 의원님, 이계호 의원님, 조세일 의원님, 권한나 의원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영되게끔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혁동 허가지원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공소김에 따라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시며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3건, 개선 1건, 권고 1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4건은 조치 중입니다. 첫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건은 도시공사 홈페이지 개편 용역의 수행 중이며 개선된 홈페이지에서 1인 소액 수의계약 입찰 공고 및 계약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자체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의 건에 대해서는 2025년 자체 사업 수입 예산은 바둑 전용 경기장 및 라가디아 건립 대행 수수료 등 26억 원이며 녹양역 하부 주차장의 자체 운영과 연료 전지 발전 사업 등의 2026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상권 활성화 재단과 통합 이후 체계적인 조직 관리에 관한 건은 업무 중복 및 누락 방지, 정기적인 교육과 부서 간 협업상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권 간 연계, 공실 관리, 상인 지원 등 상권 활성화 노력의 건에 대하여는 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시가지 공동 마케팅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5년 11월 12일에 공동 마케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차관리 시스템 개편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의 건에 대해서는 2026년 노후 주차장 관제 정비 교체 및 서버만 분리 공사를 시에 요청하였고 매월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주차 시스템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하여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공사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처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재열입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 이번에 사장님이 언제 퇴임 중간에 사임하셨죠? 9월 10일자죠. 처음에 오신 게 언제 오셨죠? 2025년 2월 12일로 하고 2025년 2월 11일 날. 예예. 2월 10일로 왔고. 그러니까 2025년인가요? 24년입니다. 4년. 그러니까 1년이 채 1년 7개월 됐습니다. 7년 되고 나가신 거죠. 대광희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좀 실망을 금치 못하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점점 신뢰감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장도 아니고 초대 사장이거든요. 처음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막중한 책임, 그리고 의정부의 어떤 재정 자리가 났기 때문에 도시공사로서의 충분한 어떤 개발 사업과 수익을 통해서 의정부의 어떤 그 수익과 자립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사장을 영입한 걸 알고 있는데 1년 7개월 만에 그 국토부 대광희로 넘어간다? 좀 이 점에 대한 부분은, 이런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서도 최소한 시민들한테 최소한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신상으로 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초대 사장이라 한다면 저는 사활을 걸고 만들어낼 것 같아요. 아니 뭐 청와대 뭐 그런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고사하고, 왜냐하면 일대 초대 사장이면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냥 다른 곳으로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간다는 거는 이미 본인도 뭐 지금 본인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음부터 내가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뭐 어떤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정부 시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권 25위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시공사의 역할이 그만큼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근데 상식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이거 또 가신 게 이렇게 여유를 텀을 두고 가셨으면 그럴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 전날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몰랐고 아침 바로 취임식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건 간다고 하면 다 이해합니다. 가는 겁니까? 간다고 하면 다 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아니, 그 제가 얘기에 말씀드린 건 시간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의 문제겠죠, 본부장님. 예, 사장님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없는 게 유감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에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부장님, 요거는 저 뒤에 저 경영기획처나 그 예산 관련된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본예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제 본의원이 그 사장에 대한 관사에 대한 부분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그 관사 금액 얼마였죠? 전세 보증금 얼마였죠? 그 아파트 보증금이죠.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3억 얼마죠? 예,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관사 보증금은 3억 원 예산이 예, 3억이었죠.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지금 그게 필요하냐? 본인이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의정부의 관내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 사장이라면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게 제가 만약 사장이라면 난 사활을 걸고 의정부로 이사를 오겠다.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원룸에서 살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관사 3억 원에 대한 보증금을 우리가 예산을 저는 반대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점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본인은 일단 대관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 또 혈세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3억을 다른 곳으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결국은 지금 이거 용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처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그 10일자로 사장님께서 그만두셔가지고 일단 9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관사 그 사용 비용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사장님께서 다 이제 지불을 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전세로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보증금 성격이라 2년을 지금 법으로는 최소 2년을 전세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도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장님을 또 다시 모실 그 지금 예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금 오실지 몰라서 지금 관사는 지금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후의 사장에 대한 취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 3억 원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본인이 관사가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결국은 본인이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냐라는 걸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처장님. 향후에 지금 사장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심하게 이런 예산을 막 편성해서 그냥 본인들이 여기에 그냥 놀이터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 못한 거에 대해서는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 처장님 관사에 대한 부분은 뭐 남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죠. 그거 되면 그렇습니다. 보증금 반환하고 예, 향후에 반환하겠습니다. 사장이 올 때는 본인이 직접 자가로 들어오든 거기에 대한 관사에 대한 예산 비용은 편성이 없습니다. 예, 한 번에 뭐든지 한 번의 기회가 되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 못한다면은 이건 시민의 혈세가 지금 시민들은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저 아우성인데 저 누구는 이거 관사금액 그 3억 정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줬다가 본인 나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 점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님 향후에 관사금액 편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이 향후에 사장이 오면 본인이 의정부의 관내에 들어와서 살을 건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 행감 때 그 수익 창출 사업성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우리 어딘가요? 교통사업처 사업청가 공도사업처처장님, 예. 그래도 뭔가 이제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노력이긴 한데 그 경원선 녹양역 하부 공영 주차장 직접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요 지금 사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통사업처장 윤석보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대행사업 공단 시절에는 그 주차관리과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주차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걸 위탁 대행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제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가 되고 나면서 그 자체적인 수익에 대한 발굴에 대한 의견들을 좀 의원께서들도 많이 주셨고, 저희 그 자체적으로도 좀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굴을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의 그 철도 유휴부지들을 좀 직접 임차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으로 좀 그 재원을 좀 마련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원들을 좀 이제 자본금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가 좀 예, 되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된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발굴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도시공사가 기존의 의정부 관내에서 뭐 공공 그 주차료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됐던 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국가철도공단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그 첫 그 단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간 그 수입이, 주차장 수입이 한 6,200만 원 정도 나오죠. 네, 이건 그렇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자꾸 이런 아이디어들을, 콘텐츠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청주시에서 어제는 자원순환과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해연기 공공세척센터가 처음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공공세척. 그러니까 환경 그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연결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총 사업비 45, 이제 국비 70%를 받긴 했지만 하루에 2만 개 세척을 2개 라인을 그 세척할 수 있는 공공세척 센터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그 청주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청주시의 뭐 장례식장부터 뭐 식당 등등 이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부모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정부도 이런 공공세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예산은 편성되겠지만 향후 중장기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겠죠.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주차장만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다가도 경영 수입 확대 증대 방안으로다가 사업을 한 26개 정도를 중기, 장기, 단기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일 업그레이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뭐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거를 제안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후 거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킬지를 검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검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저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다른 지자체 또는 결국은 도시공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기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의정부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처음으로 이제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뭐 행정사무검사 말을 해도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때 행정사무검사 때 제가 각 처별로 해서 수익 사업을 어떻게 나누냐 이거를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분명히 그걸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 위탁으로 다 돌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도시공사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떻게 할지 지금 통폐합을 하나하나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충원 속에서 도시공사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1년이 지났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도시공사가 살아남아야 될지 저는 곰곰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주셔서, 자꾸 제가 인원 얘기도 드리는데 자꾸 지금 계속 늘리고 있죠. 근데 어떤 게 더 민간 사업자를 돌렸을 때 어떤 게 더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게 나은 건지, 효과 대비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인건비만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인원만 늘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수익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주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으로 돌렸을 때, 그다음 주차위원을 하나 뽑았을 때 거기에 따른 실효성에 대비,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12월 말까지 정산 보고 해주셔서 이게 안 나오면 제가 뭐 임기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조례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계호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사장 자리가 비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지금 공백 9월 10일 한 약 2달 안 됐는데요. 이제 무슨 사업 같은 거, 이제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정책 같은 거 결정할 때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은 결정에 대한 사항이 있고 제가 그 대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그게 좀 약간 좀 쉽게 하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네. 진행하는 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게 한다든가 만약에 시에서 위탁이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보조 연기장 축구장 한 거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또 넘어올 저기 파크 골프장 상단에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뭐 개원하면 온다든가. 근데 저희가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제가 결정하는 게 시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저희 쪽으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결정하는 게 조금 좀 난해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미룹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협의를 미루는 건 통해서? 없습니다. 네. 대부분 시에서 결정이 되어 오면은 거의 네. 수용하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다. 수고 많으시고. 왜냐면 네. 시에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이 좋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로 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 상태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씁쓸한 답변이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 뭐 김영석 사장님이 오셔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고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9월 16일자 보면 복합 환승센터 혁신 모델 공고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대강의에서 하는 거고 김현수 사장님 거기 계시니까 기대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대안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예, 개발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공사에서는 그 의원님 보고를 거쳐서 그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네. 물론 진행 중에 용역사도 있지만 저희도 전문가 자문도 계속 받고 네. 관련부터 협의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 많은 관심들도 있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획의 신뢰도라든가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고민 중이었는데요. 좀 지금 대광위에서 이제 요 컨설팅을 지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이제 그 공모해서 예. 그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좀 더 고도화된 자문도 받고 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국비 지원까지도 적극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마침 또 이제 김영수 사장님이 대강의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본인도 시 사장님도 의정부시를 이렇게 내버리고 가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이게 좀 결정이 잘 되면 컨설팅 그걸 받아서 그거는 감사하다,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 이용 479쪽인가요? 주차장 이용 어떻게 좀 개선이 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교통사업처장 윤석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좀 지적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부친절 또는 이제 주차장 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돼서 작년서부터 부설 주차장 그다음에 또 시설물 주차장들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들을 실시했고 문제가 발생된 것들을 좀 장비들을 좀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친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이제 저희가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장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조금 좀 많은 개선을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민원이 좀 줄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설물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장애 건수도 많이 좀 줄었고요, 민원 건수도 좀 많이 줄었던 상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것도 민원이 없습니까?
친절 그래도 뭐 그 저희가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줄었어요. 네, 그래도 조금 좀 그 전에 지적해 주셨던 것보다는 직원들이 조금 친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사장님 계셨을 때 그 친절 그 응대 매뉴얼을 좀 아예 좀 말씀을 해주셔서 매뉴얼도 좀 그 정착화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좀 친절해졌다라는 조금은 친절해졌다라는 좀 칭찬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감동을 받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영석 사장님이 남긴 아쉬움,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앞으로 사장님 오셨을 때 그리고 또 일하는 방법이라든 개선된 거, 바뀐 거,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느껴져요. 뭐 1년 6개월 동안 계셨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가 차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없어요. 안 멈춰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됐어요. 그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주환 도시개발처장님 지금 이제 사장님 김영석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이익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고민이 돼요. 지금 아까도 우리 김장호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복합융합단지에 대한 거를 우리 처장님이 관계를 가지고 출장을 오신 거죠. 복합융합단지하고는 연결이 안 됐나요? 일의 업무가? 현재 공사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현재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그 역할이 뭐예요? 임주환 처장님 역할? 공사에서요. 네. 공사에서 지금 반환 공유지 지금 우리가 대행 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3개 사업이 이제 용현 공공주택지구하고 이제 캠프 카일, 캠프 잭슨, 그 다음에 방금 본부장님이 말해주신 거기 복관센터 거기 기본 구상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익 대행 사업하고 이제 바둑 경기장이나 이제 라가디아 이제 그 외에 이제 향후에 이제 예비 훈련장도 저희가 이제 대행 사업으로 지금 받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도시 개발이라 그래서 어디까지에 포함돼서 도시 개발하고 연결되어 있나 봤더니 이제 그건 아니고 네,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로 질문을 발음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장 지금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어찌 보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 창출 개념이라도 되는 이제 거기 대강에서 하는 이제 복합센터 이제 그래서 국비 지원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대행 사업을 되면은 거기 국비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수익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선정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처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월에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수상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문이 일단 와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임산부와 관련되고 의정부가 그래도 여성 친화도시 관련된 저희가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그런 뭐 임산부 배려 그 스티커 같은 것도 저희가 이렇게 그 근무할 때 붙여주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견 주셨던 임산부 배려 그 주차장 관련된 것도 가족 그 배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임산부는 또 그 남편들이나 이런 옆에서 조력해줘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실적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가 공적조서를 꾸며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래도 잘 봐주셔가지고 장관 표창까지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축하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권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권진흥센터장 김미선입니다. 네, 8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네. 가는 야식회, 밀락 맥주축제, 동호마을, 회룡
골목 페스타 등등 해서 금호 상생 페스타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권역별로 보면 호원 권역이 2개, 흥성 권역에 3개, 신곡 권역에 2개, 성산 권역에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성산 권역에 네네. 또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네. 금호 상생 페스타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 시에서 저희 상권진흥센터에서 네네. 관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리고요. 네. 또 결과에 대해서 15,000명이 참석을 했다고 되어 네네. 있는데 결과와 만족도는 어땠는지 저도 그날 뭐 덕분에 인순이랑 장윤정도 보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권역별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인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 밀락 쪽은 밀락은 이제 밀락 맥주 축제하는 그 상인회가 있고, 고산 쪽은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11월에 우리가 공동 마케팅을 고산 지역에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고루 우리 시민들이 축제도 즐기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금호 상생 페스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지역의 기업에서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에 거기서 이제 예산을 줘가지고 모든 게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금호 우리 거기 이제 또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 우리가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 좀 밀집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요원 우리가 상권에서 우리 직원들과 도시공사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도 사실은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어떤 뭐 기업이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순수한 의도를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주고 이런 이제 오히려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행하는 그런 이제 행위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지역에 사는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 금호 상인회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까지 했지 전혀 거기서 어떤 식으로 뭐 연예인이 와서 시민들은 15,000여 명이 우리가 이제 즐기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왜 금호동만 하느냐, 사실은 의정부 상생 페스타로 해달라 이런 또 요구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내년에는 또 사업에 또 뭐 집행도 있을 것인데, 혹시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지역의 기업에서 일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관해서 이렇게 뭐 협조를 한다. 저희들은 단지 우리 상인회가 그 지역의 상권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 기부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동만 아니고 다른 권역에도 좀 기업 기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되게 좋았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 만족도나 오랜만에 대형 가수들을 또 접하면서 의정부에서도 이런 가수들을 만날 수 있구나 하면서 이걸 이제 의정부 뭐 상생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도 사실 많이 받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조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제가 현장 바둑 전용 경기장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좀 내실 있게 좀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경기, 그다음에 국제 경기, 스튜디오, 그리고 일반인들이 바둑을 둘 수 있는 기원까지 구성을 알차게 잘 해놨어요. 그 담당 우리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한국 바둑 기원이 이제 그 호원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처장님? 네, 도지사 처장 임지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한국 바둑 기원이 의정부시에 유치되어 있다라는 점 반드시 홍보해서 대한민국의 전체 바둑인들이 한 번 정도는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꼭 그 의정부 호원동에 방문은 그 기원에 방문해서 그 견합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활을 걸고. 예, 네.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이 70억이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우리 금액이 70억을 납부를 해야 되죠.
공사를 마감하려면요. 네, 내년도에 그렇게.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당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상권진흥센터 센터장님, 요번 그 시장 상권에 대한 활성화, 제일시장, 그다음에 그 지하상가, 그다음 신시가지, 이 세 개의 상권이 의정부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상권의 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가 살아야 의정부시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 개의 상권을 연동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 지금 상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지하 상인 재단에서 이제 그 센터가 공사로 이제 이전되면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너무 그 결제 라인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재단에서는 재단에서 전결하면은 처리가 되는 건데 지금은 센터, 내부적인 센터에서 공사, 다시 집행부까지 두 단계를 걸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적인 그 상황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부장님, 그 센터에 대한 그 정결사항에 대한 부분들, 업무에 좀 더 빠른 그 신속한 그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들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사항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도 상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직을 통합을 할 때 사장 직속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고치고 바로 거기서 금액이 큰 중요 사항만 사장한테 오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교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제 단계는 4단계, 4단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직속 기간을 왔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건 타치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재량으로 좀 확대해 주시고 정결 사항을 확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호동 상생 페스티벌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입장에 반대예요. 이번에 기업이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죠. 한 대략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작년 올해 그 금호 상생 페스티벌을 축제를 진행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역 내 건설업체가 왜 지역의 핵심 그 축제 예산을 투여했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지금 상권센터가 같이 주관을 했죠. 공동 주관을 했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점은 저는 철저하게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내 그 특히 건설업체가 왜 지역의 핵심 축제에 관여를 해서 축제를 진행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좋은 선의의 취지로 본다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다른 업체도 아니고 건설업체가 그 주요 행사의 축제 지원 후원을 한다? 이 문제점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센터장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은 많겠지만 뭐 업체는 그 기업이 후원하는 거 정말 너무 좋죠. 근데 그 후원금을 차라리 복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날씨가 추워질 때 각 그 주민센터에 확인하면 정말 독거노인부터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후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뭐 온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요라든가 아직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현실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그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부분은 향후에 축제는 의정부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치라도 의정부 시민한테 어떤 의혹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된다면 저는 그 축제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그 축제가 어떤 그 단순하게 어떤 특정 업체가 축제를 주관하는 이런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아요. 네네. 충분히 검토하고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네, 저도 덧붙여서 예산 확보, 행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제 소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들은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뒤에 배경은 뭘까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이제 투자를 했어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하다면 과연 받아서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점을 많이 좀 심사숙고해서 네네.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세상이
옳아도 옳다하지 않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저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올해가 2회차라 네. 이제 1회차에서 충분히 그런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지역의 출신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금호동 출신의 사업가가 이렇게 우리 주민 동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처음에는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순수한 의도는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만 혹시 의원님들이나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검토하고 고려해서 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우리가 예산은 전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기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지역의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역 환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예. 좀 센터장님 말씀 중에 의원들이 의심하면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러셨는데 시민들도 그건 아니고요. 시민들도 네, 그런 시민들이 의혹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자꾸 불편해하고 그거를 이제 진심으로 의정부시 행사에 나는 투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주인인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고려를 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처 처장님, 어저께 자원순환과와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과로환경 지금 미화원 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내년도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일부 개편되는 게 이제 일일 하루에 뭐 생일이라든가 결혼기념일 일이 이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과로환경 우리 미화원 분들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복지 그 후생 차원에 있어서 처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환경관리처장 김태석입니다. 예,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도 원래 그 생일이나 그럴 때 하루 휴가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복리후생 정상화를 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없어진 제도였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제도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저께 서 처장님과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지금 이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볼 때는 이제 10년 차에 이제 50% 가산이 돼서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노조 측과 이제 사측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후에 그 근무 차수가 그 누진제가 예를 들어서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일하시는 이제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또 그것도 납득이 된단 말이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 그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입장의 견해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점은 좀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매년 해마다 단체 협상을 하면서 나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라라는 거랑 그리고 환경위원 측에서는 그런 어떠한 퇴직금 누진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중간 정산이 있으면은 사실 새로이 기산하는 게 아니고 중간 정산 이후부터 새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퇴직금 누진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전에는 그 공사의 전 직원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다가 2000년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를 근로자한테 너무 과한 제도니까 없애다라고 해서 일반 직원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어떠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기 싫어서 공사를 생각해서 사실 없앴던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위원들은 그때 노조가 반대해서 아직까지 있는데 이 방침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좋게 해달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그 보수선 노조다 보니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안을 노조랑 이번에 충분히 논의했고 서로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그 말씀 일단 뭐 노력한다는 부분에 감사드리 말씀을 드리는데 관원경비원 같은 경우는 그 직능과 달리 좀 특수직이죠, 처장님.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시 업무가 시작되면 최소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서 매일 이제 그 일이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업무와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동일한 건 동일하게 다른 건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행정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특수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떻든 지금 어차피 단일협을 통해서 이제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 검토하고 같이 그 중간 협의점을 찾아 나가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원들 항상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김재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측이지만 저희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 시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 우리 처장님 지금 보니까 일전에 그 체육시설 녹양동 체육시설을 가보니까 그 뒤에 이제 우레탄이 다 들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빠른 시간에 그 복구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보시고 예. 공공체육처장 이선영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체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체육과에서 보행로 개선 사업 시에 저희 지금 많이 들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보행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들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개선 사업 시 반영해서 함께 보수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한나 의원님. 네, 저기 환경처장님께 이거는 제언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주말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금요일, 토요일 날 수거 안 하잖아요. 네. 네, 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쓰레기 배출에 관련해서 좀 금요일까지만 내보내고 일요일 날 저녁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네. 가능할까요? 예. 왜냐하면 주말에 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대로변이든 이면도로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버려요. 스티커도 없이. 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네. 방법 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대형 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에 주 5일째 근무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사철이라서 이렇게 많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토요일 날도 나와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처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공석 사태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제 상황이 했는데요. 공석 사태가 이제 다른 리스크로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본부장님들이 좀 더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또한 많은 부분들로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된 점, 못된 점들 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서 주시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얘기하셨던 것 이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질 거고요. 그 결과를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2년 돼가죠? 예, 2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재단에 관련된 부분, 이제 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지역에서 축제들 각 지역마다 다 이제 상권들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이런 부분으로 표출이 돼요. 진짜 상권 활성화하려고 축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권을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행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
이제 야장, 야시장 다 끌고 들어와 갖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식당들이 다 장사가 안 돼서 그 하소연들을 다 저희들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이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피로도가 아마 주민들이, 상인들이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상권에서 하겠지만 노래자랑하고 야시장하고 레파토리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답변을 요구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고민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고민을 하시고 진정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이제 회기가 끝나고 다음 달 회기면 이제 예산하고 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 사장님 공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비는 잘 해주시고요. 언제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한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